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크북 1회차, 워크북 강의 5회차 계속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페인 어디 갔지? 3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권력 분립 원리부터 볼 건데요. 1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두 번째 줄에 불법 정보에 대해서 취급 정지나 거부나 제한 명령을 한대요.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법원의 재판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분립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다. 2번 권력분립 제도랑 견제 및 군영 제도를 규정했기 때문에 1948년 이제 재헌헌법이죠. 재헌헌법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 다음에 승인을 얻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정사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1952년 헌법이니까 제1차 개정헌법이었죠. 여기에는 민의원이라는 국회가 있었는데 이 국무원 불신임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대 불신임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되겠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우리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국민주권의 원리와 같이 근대헌법에서 중요한 뼈대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주권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권을 행사해주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둘 다 헌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긴 하지만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밑줄을 쳐보면 권력 분립은 하나의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권의 귀결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지만 맞고요. 4번은 틀린 지문인데요. 우리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를 하고 있죠.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사건 여러분도 우리가 정리했듯이 그 동행명령 제도 빼고는 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36번 문제. 이건 쉬워요. 1번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2번 정치적, 행정적 수에 발맞춰서 위임입법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냐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 재형법정주의 원칙은 전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져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해서 반드시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재형법정주의가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틀렸죠.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법부가 이제 국회잖아요. 국회가 행정부한테 뭐를 시킬 수 있다? 행정, 입법 이런 걸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행정부에다가 사법부가 우리가 행정심판 이런 것들도 서로 기능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해서 다양한 기능적인 분담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헌법 전문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난 우리 대한국민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이 서술어가 여기 있어. 이게 이제 벌브지, 벌브. 그래서 이게 이제 S고 이게 벌브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 전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인데 현행헌법은 몇 번째 개정된 헌법이에요? 제 9차 개정헌법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은 지금 헌법이 제9차 개정헌법이려면은 8번 고쳐왔던 것을 한 번 더 개정해야지 이제 9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8차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현행헌법인데 이 제9차 개정헌법인데 이 제9차 개정헌법이 되려면 9번째 고쳐진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말이 되려면 8번에 걸쳐서 개정된 걸 한 번 더 개정해야지 이제부터 9차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속에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48년이 아니라 47년이 아니라 1948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것을 응용한 문제가 경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8번 1번을 보시면 현행헌법 전문은 1945년? 아니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광복이 45년이고 정부 수립과 헌법은 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2일이고 한 번 더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서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왔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 어떻게 풀었어요? 다른 거는 다 좋다. 그렇지만 이 부분 중요하죠.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3번 헌법 전문은 5, 7, 8, 9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5차 때 최초로 규정되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조국의 민주개혁,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 세계평화, 인류 공행, 이바지함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도 이따금씩 나올 수가 있죠. 1번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배속과 불의를 타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우리가 2번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될 의무는 우리가 중요한 근본적인 보험에 속한다. 그래서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우리가 이 헌법 전문이 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왕창 틀리게 냈기 때문에 일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40번 헌법 전문이란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프롤로그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성문헌법이고 그다음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근데 없는 나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다. 맞고 2번 현행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런 것들도 아까 반복된 지문으로서 맞는 지문이고 그럼 이제 답이 4번일 건데 4번이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렇게 재헌헌법 물어보고 있잖아요. 1948년 재헌헌법 물어보고 있는데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규정이 돼 있었냐? 했었을 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규정이 되었다? 이거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맞을 수가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맨날 시험 포인트로 내기 때문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게 틀렸다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4번은 이런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란 말이 현행헌법에서 규정돼 왔으니까 최초로 규정됐으니까 재헌헌법 때는 있을 수가 없었다 해서 답은 4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좋아요. 41번 문제를 끝으로 오늘은 일단 끊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이죠.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한다. 하지만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없죠. 그래서 영토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판례예요. 그래서 짜깁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면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인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일단 세 번째 쪽 오른쪽부터 틀렸어요.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우리가 3.1운동 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상 응분의 예우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그것을 독립유공자로 다 받아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다. 그래서 국가가 헌법소원 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까지 다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국가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아직 답이 안 보이네요. 3번 여러분들 우리가 합헌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38년 4월 1일 1945년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태평양 전쟁 이렇게 나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이러면 여러분들 판례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국내 강제 동원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누구만 포함했다. 국외 강제 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거 헌법 위배되지 않은 판례라 그랬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험을 위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왜냐면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헌법 전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주의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다. 기본권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딱 여기서 끊고 다음 파트는 이제 국적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